하루에 소변 보는 횟수가 정상적으로 몇 번일 것 같으세요? 하루에 3번. 네. 3번. 너무 많잖아요. 깨어 있을 때, 네, 그리고 잘 때 1번. 네, 이것도 살짝 문제가 있지만 이건 이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저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5번에서 6번 정도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 8번 이상 간다든지 밤에 2번 이상 본다는 건 너무 자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빈뇨라고 합니다. 두 번째 증상은 이제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방광 주변부에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아니면은 소변이 찼을 때 아니면 보고 난 다음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방광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체크해야 될 증상 중에 하나가 소변을 참기가 힘든 거예요. 소변이 일단 마렵다 하면 참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절방뇨라고 하는데, 이게 심한 분들은 소변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기도 하고요. 물소리 들리면은 안 마려웠던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소변이 그냥 주르륵 나와버리기도 하고,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빨리 가는데 가면서 벌써 옷 내리는 동안 찔끔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소변 너무 자주 보는 거, 또 방광 주변부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 그리고 소변을 너무 참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3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아주 문제가 있는 배뇨장애라고 할 수가 있고. 한 가지만 있어도요? 네, 이 3가지가 굉장히 다 각각 특이한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꼭 건강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광이라는 장기는 적당한 양의 소변이 차 있다가 그것을 적당한 간격으로 빼줄 때 이 안에 있는 세균들도 씻어내고 다른 불필요한 불순물들도 빠져나가게 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작으면 너무 세균이 찢어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염증이 생기겠죠. 또 반대로 아까 이용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에 소변을 너무 많이 참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고인물은 썩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랫동안 방광 안에 있으면 세균이 거기서 굉장히 자라기가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광염이 생기고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거꾸로 콩팥까지 올라가면서 신우신염이 되고, 신우신염이 되면은 굉장히 심한 고열이 나거든요. 거의 뭐 39도, 40도까지도 올라가는 열이 나고 온몸으로 균이 퍼져서 돌아다니는 폐혈증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광염 생겼을 때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지나다 보면은 신우신염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외에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제가 지금부터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환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 갈아 먹거나 음식이 안 맞거나 하면 막 설사하고 소화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변비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방광도 과민성 방광이라는 병이 있는데, 과민성 방광은 원인은 아직 잘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방광의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차야지 많이 찬다는 신호가 머리로 갈 텐데, 요만큼밖에 안 찼는데도,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굉장히 마렵다는 신호가 머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화장실을 가는데 가서 막상 보려고 하면은 뭐 찔끔찔끔 나온다든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보고 나도 다 봤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잔류감이 굉장히 막 남아있고, 그래서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고요.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다른 염증은 없어요. 급성방광염과 같은 그런 뭐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볼 때 막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소변이 갑자기 급해지거나 소변을 잘 못 참고, 아니면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들이 반복이 될 때, 그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방광은 사실 이런 풍선 같은 이런 이제 아주 얇은 그 조직은 아니고 굉장히 단단한 배뇨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근육 주머니예요. 근데
지금 이 보이는 이 모양이 500cc 정도 지금 소변 물이 찬 거거든요. 이 정도가 우리 보통 최대로 많이 마려웠을 때, 나 지금 화장실 안 가면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 소변 양이 500cc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럼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가면 500cc를 보는 거예요, 소변? 보통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참고 그 전에 미리 가시죠. 네. 한 번 소변 볼 때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방광에 모일 때 우리가 많이 마려워서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느껴지는 그 정도의 소변량은 한 250에서 350cc 사이 정도고 이건 꽉 찼을 조금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찼을 때 네. 맥주 좀 드시고 좀 이따 얘기하다 보면은 소변이 마려워지는 그 시점. 근데 여기 이제 비교가 되는 작은 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콩만하네, 콩만해. 네. 근데 이게 100cc가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 물컵 안에 들어있는 게 100cc의 물이에요. 100cc의 물을 따르면 굉장히 금방 따라지죠. 네. 방광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이에요. 네.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이만큼 찬 것 같은 신호가 막 가는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소변을 못 참고 금방 가야 되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과민성 방광이고 방광이 딱딱하게 굳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채워지질 못하는 거죠. 질환인 거죠. 예, 그렇죠. 또 내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대신에 이런 이제 컵을 이용해서 소변량을 재보면 내가 한 번 소변 볼 때 어느 정도의 양으로 소변을 보는지 그 양을 몇 시간마다 보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은 내 방광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광에 통증이 있는데 이 증상은 아랫배가 뻐근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지고 이런 방광통 증후군이 있는 환자분들은 소변이 방광에 찰 때, 그러니까 뭐 마려울 때쯤에 아픈 경우도 있고 소변을 볼 때 아프기도 하고 보고 난 다음에 방광에서 소변이 다 빠져나가는데 요도가 쩌릿하면서 뒤에까지 막 조이는 것 같으면서 항문으로 빡 뻐근하게 나가면서 막 이렇게 아픈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반바지 입으면은 이 배꼽에서부터 반바지 입는 그 부위 어디든지 다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성들로 따지면 어떤 심한 분들은 뭐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가 아프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특히 요도나 지리나 항문 쪽으로 통증이 전파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방광통 증후군은 검사를 하면은 깨끗해요. 병원 가면 굉장히 답답하죠. 깨끗한데요. 근데 저는 계속 아파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아니면은 증상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병을 한참 키워서 몇 년, 거의 한 10년 이상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시면서 참다가 병원을 찾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심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저 그 며칠간 동안에도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매일 그렇게 반복된다면 진짜 살기 싫을 것 같고 진짜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광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를 내가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6주 이상,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배꼽 아랫부분의 통증, 그러니까 방광 주변의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런 통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반복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만성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런 초기에 변화되는 증상들을 놓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방광 점막이 계속 헐면서 궤양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위궤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궤양 하면 되게 아프죠. 음식을 먹으면 아프고. 근데 문제는 궤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소변이 계속 닿는 거예요. 근데 소변은 쉽게 말하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 여기 피부가 이렇게 패였는데 여기 계속 소금물이 닿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점막이 손상을 입어서 궤양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 가장 최종적인, 그러니까 모든 나쁜 방광염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 방광은 딱 보면 그냥 맑은 핑크빛에 그냥 예쁘게 생긴 점막이라고 본다면은 간질성 방광염이 있을 때 생기는 이 빨갛게 충혈이 나타나는 부분들 그리고 막 긁혀서 패인 것 같은 궤양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소변에 닿으면 굉장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네, 세 번째 질환은 방광 탈출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정상 방광은 뭔가 이렇게 예쁘게 딱 골반 안에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방광 탈출증은 보면 이게 뭐가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방광이나 직장이나 자궁 이런 장기들은 이제 골반 우리 이 골반뼈 안에 그
골반강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은 저기 정상처럼 이 이제 골반뼈의 이 마지막 라인이 있는 그 부분에 딱 걸쳐 있는 게 정상인데 방광탈출증은 그 밑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다른 데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질을 통해서 질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나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정말 막 자궁까지 다 빠져서 밑에서 보면은 쭉 애기 나오듯이 쭉 방광이랑 자궁이 빠져나오는 저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좀 겁나게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너무 밑으로 빠지면 이제 소변 보는 게 시원하지가 않고 소변을 볼 때 힘을 제대로 줘도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배에 힘을 많이 주면 힘을 주면 줄수록 방광이 더 밑으로 빠져나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소변을 시원하게 보려면 들어 올려주고서 소변을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게 많이 자꾸 너무 느슨해지면은 소변을 자꾸 이제 제대로 다 못 보니까 잔뇨가 자꾸 남게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고 또 방광이 느슨해지면서 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잘 못 참는 절방뇨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광이 탈출하는 증세가 이 골반 기저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골반 기저근은 그럼 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골반을 받쳐주고 있는 이 근육이 약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출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화.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이 자연분만의 과정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은 근육이 출산 과정에서 약간 늘어났다가 다시 회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할 때 예를 들면 아기가 머리가 큰 난산이었다든지 아니면 애가 너무 크다든지 그리고 여러 차례 자연분만을 했던 경우 또 자연분만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신을 하는 과정 자체가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손상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가 갑자기 밤에 배뇨 장애가 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응급실 가서 선생님 오줌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변이 그냥 자주 마려운 정도라면은 일단 그 패턴을 좀 잘 보시고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다면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방광을 받치고 있는 이 골반저근들이 너무 느슨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긴장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좀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바닥이에요. 이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튼튼해야 나머지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골반저근 강화 훈련을 평상시에 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항문 조이기 운동 이런 거 하시는 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운동들을 좀 평상시에 해주면 분명히 이제 방광이 건강해지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대단한 하체를 갖고 있으신데 특별히 또 골반 근력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비결이 있으신지. 네, 바로 오늘 알려드릴 네. 골반 근력 강화 운동 덕분인데요. 타고난 게 좋지 않냐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는 순수하게 제 골반 근력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엔 영양사 일을 했어요. 음식을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인 만큼 스스로 저는 늘 관리를 잘한다고 자신했는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슬슬 고장이 나더라고요. 과민성 방광 증후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심유신염, 골반염으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저 이후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운동이 바로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입니다. 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힘들 텐데. 우와. 일어난다고요? 상체를 세웠다가 내려가셨을 때는 골반 저근을 이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떼면서 올라오셨을 때는 골반 기저근을 수축하면서 올라오셔서 허벅지 안쪽과 복부의 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한 번에 5번에서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5회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척추와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코어 근육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골반 저근에 힘을 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먼저 코어를 똑바로 세워볼게요. 양손을 골반 옆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가락을 세워서 엉덩이에 힘이 빡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무게중심을 뒤로 보낼게요. 좀 달라지는 걸 느껴지시나요? 네, 엉덩이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셔야 돼요. 무게중심이 앞이 아니고 뒤로 오시면 됩니다. 발가락을 가볍게 내려놓으시고요. 양팔을 하늘로 뻗어볼게요. 양손 합장하시고요. 이제 발가락 내리시고 네, 팔꿈치는 위치 귀옆이에요. 발가락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뒤꿈치를 들어 올릴게요. 까치발로 서세요. 오, 힘들다.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요. 여기서 5초 느끼겠습니다. 5, 4, 3, 2, 1. 이제 천천히 뒷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앉을 거예요. 이제 골반 기저근을 수축 이완하면서 강화시켜 볼 건데요. 네, 여기서 5초 버팁니다. 5, 넷, 셋, 둘, 하나. 무릎 대실 거고요. 이제 팔꿈치 모아서 손끝을 뒤로 보내주세요. 5, 넷, 셋, 둘, 하나. 다시 양손 머리 위로. 일어설 때는 소변을 참는 듯 힙을 주면서 한 번에 쑥 하고 일어나실 거예요. 쑥 하고 일어나세요. 쑥. 인사드리고 있고. 오, 허벅지 안쪽으로 복부의 힘 계속 꽉 쥐고 대단하시네. 계시면 돼요. 이철민 씨 잘하네요. 5, 넷, 셋, 하시는데요? 둘, 하나. 지금 제가 옆에서 우리 양혜경 몸신의 상태를 보고 있는데 일어날 때 완전히 하나의 선으로 일어나거든요. 어디도 휘지 않고 이 코어를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골반 저근 강화하는 운동이 앞에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이제 뭐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방광 탈출 증후군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고요. 또 이것들이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생긴 증상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코어 근육이라는 거를 잡아주는 이제 코어 근육 전체를 사용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몸이 바로 잡히면서 몸매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방광이나 골반의 건강도 같이 찾아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 그 요실금 횟수가 현저히 또 줄었고요. 그리고 또 참을 수 없는 요일을 느끼는 이 절박요 횟수 역시 2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배뇨 간격은 60% 이상 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6주간 이 골반 기저근 운동을 훈련을 한 임상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오늘 몸신께서 보여주신 것과 비슷하게 이 골반 기저근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인데 이 하루에 3번 10세트씩 식사 전과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이 운동을 했더니 빈뇨, 야뇨, 그리고 절박뇨, 또 수면 중 실금과 같은 현상이 현저히 줄어서 그 삶의 질까지 향상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쉬워 보이진 않는데. 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어려울 것 같고 네. 균형을 못 잡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네. 겁이 나시는 분들은 먼저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으로 충분히 연습을 한 뒤에 동작을 진행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발목이나 발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회복 중인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